5%보다도 더 많이 발생한다 하면 그건 진짜 우리 진짜라고 주장을 해줘야 되고 5%보다도 더 적게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라고 이게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런 기준을 갖다가 5%라고 정해야 된다. 5%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의적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마케팅 조사에서 보면 대부분 다 5% 유의 수준을 갖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자들도 뭐냐면 자기 연구를 할 때마다 자기 연구를 갖다 가설 검증을 하잖아요. 가설 검증할 때마다 5%를 5%보다 적으면은 자기가 받아들인 거고 5%보다 더 크면 안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거고 이렇게 자기가 5%라는 그런 기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이 기준 자체가 뭐냐면은 인류가 이렇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합의된 어떤 그런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0.05 알파 0.05 그죠? 5%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서 가설 검증의 일반 절차를 보게 되면 1, 2, 3, 4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설을 설정하는 거다. 아까 가설 설정한 거 얘기했죠. 오비락 그죠? 까마귀 안 하자 배 떨어진다. 가설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검증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 테스트 스태티스틱 검증 통계량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 그냥 잘안 되겠냐? 이게 밑에가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써놓을 데가 없네. 검증 통계량 테스트 스태티스틱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검증 통계량이 뭐냐면은 가설을 설정할 때마다 우리가 검증 통계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비라 같으면은 그죠? 오비가 까마귀가 몇 번 날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날아 횟수죠, 그죠? 횟수, 그러니까 이 검증 통계량이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설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검증 통계라는 게 뭐냐면 그 가설을 테스트하고자 할 때 테스트 해야 되는 그런 스태티스틱 기본 스태티스틱 같은 검증 통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증 통계량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설 채택 기준의 마련 이게 뭐냐면은 아까 5% 얘기했었습니까? 그죠? 5% 이게 왜 5%가 중요하냐면 현재까지 대부분 학자들이 5%를 갖다가 그 가설 채택의 어떤 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더 은밀한 사람들은 9%를 99%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번 중에 99번, 99번은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 빚어져야지 우리가 그걸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95번보다 더 엄격한 거죠. 아까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더 약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95번까지 어떻게 다 커버 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90번만 해도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90번 정도만 되면 우리가 그걸 진짜로 가설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검증 통계량 선택 기준을 갖다 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고. 이게 343페이지 보면 지금 1-3 가설 검증의 일반적 절차에서 1, 2, 3, 4가 나오는데 지금 그걸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가설 검증 통계량하고 가설 설정 기준 테스트 스태티스틱하고 여기 크리티컬 밸류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밸류. 네, 이거는 하도 나도 많이 써가지고 이걸 내가 왜 많이 쓰냐면은 제가 이제 그 가설 검증을 하면서 경영학과가 뭐 여러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인사 쪽, 마케팅, 재무 이렇게 있는데 특히 가설 검증을 많이 하는 데가 지금 재무 쪽이라든가 이쪽을 많이 해요. 어카운팅 쪽에 그쪽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쪽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쪽 수업을 들어가지고 이 가설 검증을 아주 뼈저리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워낙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가 막 놀래 자빠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하고 크리티컬 밸류라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입에 있는 이거 있는데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뭐냐면 가설 검증과 관련된 어떤 통계량입니다.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통계량이고, 이게 크리티컬 밸류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정하던 5%냐 9%냐 한때 그때 그 기준입니다. 기준. 그죠? 5% 같으면은 얼마, 9% 같으면 얼마. 그래서 그 기준보다도 더 크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크다 그러면은 값을 채택하는 겁니다. accept 하는 거야. 이게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크리티컬 밸류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더 적다 그러면은 리젝트 합니다. 리젝트예요. 리젝트. 리젝트.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앞으로 하게 되는 마케팅 조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다 통해 가지고 값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설을 채택하든 간에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가서 가설을 채택하든지 아니면 리젝트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구하고 금융 통계량을 구하고 그리고 크리티컬 밸류를 정해가지고 이게 크면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면은 가설을 accept 하는 거고 적으면은 가설을 reject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설 설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설 설정의 기본적인 단계라는 걸 알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죠. 기무가설, 대립가설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던 친구도 있을 거야 아마. 가설이 아마 생전 첨전 소리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무가설은 뭐냐면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대립가설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학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자기 분야에서 뭔가를 갖다 자기가 그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입증하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나 같으면 뭐 경영이 무슨 어떤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 갖다 경영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걸 갖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냐면은 인풋이 뭔가 아웃풋을 갖다 낳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기무가설은 뭐냐면은 인풋이 기무 대립가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설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학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기무가설. 싫어하는 거죠. 영향 안 주는 거야. 영향 안 주는 거니까. 영향 안 준다는 건 자기가 뭐 주장할 만한 것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뭐냐면은 A가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오케이? 예. 대립가설은 뭐냐면 그 반대예요. A가 B에 영향을 준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대립가설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가설이에요? 아니면 그냥 버리고 싶은 가설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은 가설이죠. 궁극적으로 자기가 연구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구를 해보니까 A가 B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A가 B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A를 좀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을 갖다가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대립가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연구조사가 어떤 연구조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과조사라 그러면은 A가 B에 영향을 준다, B가 C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대립가설 A가 B에 영향을 주고 B가 C에 영향을 주고 이게 여러분들이 밝히고 싶은 거죠. 그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그 영향 왜 영향을 주느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테스트 스태티스틱하고 크리티컬 밸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우리 건국대학교 평균 키를 갖다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지워버렸는데. 이게 160 정도, 180 정도 된다 그랬나? 이게 2m 된다 얘기했었나? 160cm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예. 이게 평균 키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예. 이런 거, 이건 나의 추정이죠? 예, 추정인데,
자, 실제 내가 테스트 스태티스틱인 게 뭐냐면 내가 실제 100명을 조사해가지고 샘플링 해봤다. 100명 샘플링 뽑아가지고 100명한테 조사해보니까 평균 키가 얼마나 나냐면 182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82가 나왔어.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현실 182가 나왔습니다. 그 실제 100명 조사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저걸 바탕으로 그 키가 180이라는 가설을 갖다 억셉트 하는 게 맞아요? 리젝트 하는 게 맞아요? 헷갈리죠? 180 이하고 180이 가까운 것 같은데 억셉트 하는 게 맞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저것도 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억셉트 하냐 리젝트 하냐 뭔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하냐 자 그렇다 그러면은 180에서 182를 뺀 거 있죠? 2죠 2 그죠? 예. 2입니다 2. 이 2가 얼마나 큰가를 갖다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이 2가 사실은 2가 아니고 여기 밑에 스탠다드 에러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에러가 이제 에러가 뭐냐면 0.2, 뭐 0.5, 이렇게 0.5 같은 스탠다드 에러 값이 붙는데 이 붙은 값이 테스트 스태티스틱 값입니다.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 값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판단 기준에 대비해서 크다 작다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느냐? 바로 95%, 99% 있잖아요. 그죠? 95% 기준으로 들어가면 저기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봐요. 이 100%죠. 100%죠. 이게, 그죠? 100%인데, 95% 같으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 정도까지 가나? 요게 0.05죠? 양쪽 시메트로 가니까 0.02